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인터넷 쇼핑 자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쇼핑하기가 편하고 예. 시간 자격이 없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곽 변호사님은 뭐 자주 이용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뭐 생수 같은 건 사실 마트 들고 오기도 좀 어렵고 네.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인터넷 쇼핑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요즘 인터넷으로 정말 못 사는 물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 불만이나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인터넷 쇼핑에 대한 교환 그리고 환불 등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인터넷 쇼핑 그 종류가 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네.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이버몰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제 당사자 간의 통신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 판매 중개가 있고요. 또 사업자가 이제 재화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해외 구매 대행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인터넷 쇼핑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교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거는 꼭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7일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7일 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일 재화 내용이 표시나 광고된 내용이랑 완전히 다르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되었다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을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물품을 교환할 때 또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물품 교환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의 내용이 이제 표시나 광고 내용과 아예 다르거나 계약 네. 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반품이나 환불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규정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방금 곽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상거래에 대한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는 7일 안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첫째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네. 두 번째로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세 번째로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네 번째로 복제가 가능한 물건에 포장을 해성한 경우, 이런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그 사실을 일주일이 지난 후에 만약에 알게 됐다면 이런 경우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다면 예. 보상 요구는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그런 근거를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고 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허위 과장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네.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곽 변호사님, 네. 소위 뭐 말하는 묶음 배송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 뭐 물건을 딱 받았을 때 하나는 괜찮은 상태라 마음이 네. 드는데 하나는 반품을 하고 싶은 경우가 네,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배송료는 어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묶음 배송을 했을 때 만약에 묶음 배송을 받은 물건 중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네. 배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묶음 배송을 받았는데 단순히 소비자가 개인 변심으로 인해서 교환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김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나 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거나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는 법원의 소액사건 심판, 지급명령, 네.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피해 구제 방법과 절차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인터넷 쇼핑 피해 구제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